자, 이 MySQL DBMS 설명을 예전에 이미 다 들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하고 두고 구분하셔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특징이 있고 자, 그런 내용들 이미 다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되지 용어 뭔가 얘기를 했는데 뭔 데이터베이스가 뭐고 DBMS가 뭐고 이거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테이블이 뭐고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데이터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자, 우리가 여러 명이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용자가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집합, 데이터가 모여 있는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의 저장 공간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이제 데이터가 모여 있는데 이거를 조작하고 관리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D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MS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베이스 DB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래서 DBMS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게 DBMS죠. 그래서 우리가 MySQL을 지금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이제 해봤는데, 자, 요 DBMS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오라클이라든지 MySQL, MariaDB, 뭐 그 외에 MS SQL 이런 것들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표시할 때 그 이렇게 원통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표시하고요. 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해놨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통 여기 원통 이렇게 표시하고 테이블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이제 여러 사용자가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 이렇게 뭐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DB 데이터베이스 특징, 자,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해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 자, 제약 조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자,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해서 자, 데이터의 크기 크기 변경하거나 데이터 파일의 저장소 뭐 변경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뭐 이제 기존에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내용이 구조나 뭐 이런 게 변경이 됐을 때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프로그램 개발한 거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자, 하나를 바꾸면 뒤에 거 바꾸고 뒤에 거 바꾸면 그 뒤에 거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성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접근하기 때문에 허가된 사람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에 따라서 자, 뭔가 만들 수 있는 권한, 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DBMS에서는.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특징인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중복을 없애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중복돼서 저장한 것을 방지를 하고요. 응용 프로그램 제작이나 수정할 때 DBMS 쓰면 상당히 이제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된 방식으로 응용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안전성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DBMS가 제공하는 백업 복원 이런 이제 솔루션을 쓰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깨질 때 원상 복구하는 복구하는 이런 기능들을 DBMS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서류로 이렇게 직접 장부에 이렇게 기록했던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DBMS 쓰지만 DBMS 이전에는 파일 형태로 이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뭐 메모장, 뭐 엑셀 이런 거 관리해 보니까 이게 이제 맞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장부에다가 적고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것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동화 시키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이제 불일치, 그러니까 불일치가 이게 데이터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 이제 작성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료를 관리하고자 할 때 제일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복되는 데이터 이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놓은 게 그러면 데이터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요. 대량 데이터, 자 이런 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요 자 머리 글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와 베이스, 요 머리 글자고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MS 가져서 DBM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집합인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DBMS라고 합니다. 자, SQL이라는 용어는 Structured Query Language인데, 랭귀지는 언어죠. 질의 언어라는 겁니다. 질문할 때 쓰는 언어. 자, 데이터베이스한테 뭔가를 시키려면요, 이 SQL 문장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하려면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알아야 되고, 자바 하려면 자바 명령을 알아야 되죠. 자바 언어로 배우십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면 이 SQL을 아셔야 돼요. 이게 명령어입니다. SQL이라는 게. 그래서 DBMS를 데이터를 구축,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SQL. 그다음에 SQL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입력, 관리,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예전부터 이렇게 그 60년대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이 계층형에서 트리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자, 요 1대1 관계인데 요런 이제 그 문제점이 요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자, 처음 구축한 이후에 구조가 변경하기가 힘들고 주어진 상태에서 검색은 상당히 이제 빠르긴 합니다. 장점이죠, 이거는. 다음에 접근 유연성이 부족해서 이메일 검색이 어렵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망형이 이제 나와서 망형 네트워크 구조죠. 1대1과 1대1만 되는데 이거는 1대1, 1대_n, n_m. 자, 요런 이제 형태로 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70년대부터 해서 계층형 문제를 이제 개선해서 이렇게 망형 DBMS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점은 효과적으로 빠른 데이터 추출. 앞에 계층형보다는 망형이 빠른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복잡한 내부 구조. 내부에 이제 포인터라는 주소입니다. 메모리 주소를 쓰는 방식인데,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런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만 프로그램 작성하니까 이게 단점이니까 이게 쓰기 힘드네 해서 이제 나오는 게 관계형 DBMS입니다. 자, 우리가 RDBMS라고도 하고요. Relational DBMS 관계형 DBMS입니다. 69년, 70년 거의 다 됐죠, 그죠? EF 코드라는 학자가 수학 모델을 근거로 해서 자, 고안을 해 놓은 거고요. 요 모델을.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는 분류의 최소 단위로 구성합니다. 자, 우리 표죠, 표 형태로 관리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야, 오래됐다, 그죠? 그래서 잘 만든 개념, 잘 만든 어떤 기술이 있으면요, 그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기술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우리 그 MySQL이든 오라클이든 MS SQL이든 마리아DB든 다 요 구조로 데이터를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 저장하는데 요 모양 한번 보세요. 위에는 그 필드라 그러는데 열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ID, 회원 이름, 주소 돼 있죠. 그러면 ID 열에는 ID만 딱 기억하고요. 회원 이름 열에는 회원 이름만 기록하고 주소 열에는 주소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표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수첩도 이렇게 모양이 생겼죠? 수첩도 이렇게 표로 생겼잖아요. 수첩 동그라미로 생겼습니까? 아니죠.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69년도에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좋거든. 이렇게 테이블을 하니까 딱 간단 명료하게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행 로우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로우와 클럼 열로디, 자, 행 열이고 로우 클럼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이 같은 이제 줄에는 연관된 요 열들을 묶어서요, 같은 행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뭐 당탕이 뭐 경기도 부천시인데 당탕이는 경기도 부천시에 사고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당탕이는 어디 사느냐?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당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경기도 부천시에 산다. 당탕이의 아이디는 뭐냐? 당이다. 그죠? 이 한 줄, 한 행에 오는 내용들은 다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개에 관련이 있는 이 행을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부르는데 이게 어디에 만들어진다? 처음에 여러분은 아까 그 워크벤치 실행할 때 아이콘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동그라미, 그죠? 아이콘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요 안에 사각형으로 생긴 이게 테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요거 그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자 쇼핑몰을 만든다. 그러면 회원 정보도 필요할 거고 그죠? 그러면 회원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회원 이름, 회원 아이디, 회원 이름, 회원 주소 뭐 이런 거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이니까 뭔가 팔아야 되죠. 그럼 상품 테이블 만들어요. 상품 아이디, 상품 이름, 상품 가격, 상품 상세 정보 이런 거 항목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상품에 관련된 거 다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테이블들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RDBMS 관계형 DBMS의 장점은 다른 DBMS에 비해서 업무가 변화할 경우 쉽게 변화에 순응하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편리하고 대용량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무결성을 복용하고요. 단점은 시스템 자원을 많이 차지해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늘어진다. 근데 이것도 해결된다는 거죠. 뭐 하드웨어가 발전이 되니까 커버가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가 좋은 예전에 286 AT, XT 그또 286 컴퓨터 쓸 때는 상당히 느렸지만 지금 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죠?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SQL, 자, Structured Query Language, 자, SQL 혹은 SQL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DBMS한테 뭔가 우리가 명령을 줄 때는 SQL을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DBMS 제작 회사와 독립적이고 다른 시스템으로 이식성이 좋고 표준이 계속 발전 중이고 대화식 언어고 분산형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자, 이 SQL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MySQL은 지금 오라클사에 지금 좀 들어가 있죠. 처음에는 단독 MySQL이 오라클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오픈 소스로 해서 많이 이제 유명했고 실제 이 MySQL은 PHP라는 웹프레임 언어하고 궁합이 맞기 때문에 주로 MySQL은 PHP 개발하는 업무에 대부분 거의 99.9% PHP는 MySQL 썼어요. PHP도 공짜고 MySQL도 공짜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라클사에 이게 MySQL이 넘어갔죠. 오라클 DB도 오라클에서 관리하고 MySQL DB도 MySQL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상용으로 쓰려면 돈 내고 사서 써야 됩니다. 자,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긴 있는데 완전 무료로 쓰는 그런 마리아 DB 있죠. 마리아 DB. 마리아 DB는 MySQL DB하고 똑같은 거고요. MySQL 개발자가 나와서 오픈 소스 오라클 소속이 아니고 그죠? 오픈 소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마리아 DB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시면 MySQL은 똑같습니다. 그냥 쓰시면 되죠. 자, 그러고서 이제 요거 MySQL 버전이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다음에 클러스터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요 비용이나 기능 면에서 이렇게 이제 스탠다드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클러스터 CG라고 있는데 점점 이제 비용이나 기능이 더 좋아진다, 크다 이런 거죠, 그죠? 무료 에디션,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디션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엔터프라이즈 버전하고는 기능상 차이가 거의 없다 한데 자 일단 일단 커뮤니티 무료 쓸 수 있는 버전 커뮤니티 버전 있고요. 아예 그냥 커뮤니티 버전이든 오픈소스로 쓰고 싶다 하면 마리아 DB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요 부분은 이렇게 봤었고요.
자, 여기 설치하는 부분도 이미 우리 다 했었죠. 예. 그래서 그 MySQL 8 버전은 윈도우 10에서 그냥 설치하시면 그냥 다음 yes 하면 다 설치돼요. 뭐 설치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윈도우 10 버전이 아니고 윈도우 10에서 설치하실 때 MySQL 8 버전 설치하실 때는 그냥 쉽게 그냥 다운 yes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위 버전에서는 사실은 실행은 안 되는데 실행되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해봤죠. 그런데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넷 버전도 맞춰줘야 되고, 다음에 C 비주얼 이제 C 풀풀 그또 그 실행 환경도 설치해줘야 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하실 줄 아시면은 그 윈도우 10 버전이 아니더라도 예, 이 그 상위 버전 MySQL 8 버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MySQL 설치 관련 소프트웨어 이제 그 MySQL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워크벤치라고 해서 그 실제 MySQL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MySQL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우리 GUI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예, CUI입니다.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글자 도수창이죠, 도수창.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GUI 환경에서 예, MySQL 서버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워크벤치 이걸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은 데 보면 샘플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예, 이렇게 이제 설치가 다 되면 이제 MySQL SQL 문장을 익히셔가지고 실습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전 버전 만약에 5점대 버전 쓰신다 그러면 윈도우 10 버전 하위 버전에서는 그냥 예, 5점대 버전 쓰시면 돼요. 근데 8점대 버전 나왔는데 5점대 버전 쓰면 뭔가 작동 안 되고 그렇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 됩니다. 거의 똑같아요. 자, 우리 그 개발할 때 쓰는 기능은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낮은 버전의 윈도우즈에서 개발하실 때는 8 버전은 뭐 굳이 안 쓰고 7 버전 쓰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5점대 버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 보시면 윈도우 7 이상에서는 5.7 버전 요거 다 설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윈도우 7 이상만 가지고 계시면 다 8 버전, 8.1 버전에서 다 설치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다운로드 받으실 때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제 자료실 같은 데 가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 안 그러면 MySQL 사이트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dev.mysql.com 여기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쓰는 운영 체제가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 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때 64비트면 64비트, 32비트면 32비트 운영 체제에 따라서 구분해서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MSI 같은 경우에는 인스톨하는 버전입니다. 윈도우에서 인스톨하는 버전입니다. 예. 그리고 자, 요걸 이제 설치를 하는 화면인데 설치할 때는 보통 뭐 동의하겠느냐 하면 동의 어그리 여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서 동의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넥스트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넥스트 하시면 예.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5점대 버전인데 여기 MySQL 서버, 그다음에 MySQL 워크벤치, 뭐 MySQL 노티파이어, 뭐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그다음에 샘플, 이그샘플 이렇게 이제 설치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다음 예스에서 하시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도수창에 MySQL이 이제 설치됐다고 목록에 이렇게 시작 메뉴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우리가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등록이 돼요, 윈도우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MySQL 이제 설치 다 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 서비스 형태로 등록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윈도우를 껐다 켜면요 자동으로 MySQL 서버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뭐 아래 한글이나 뭐 오피스 프로그램 실행하듯이 파워포인트 실행하듯이 클릭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등록이 되면 윈도우가 부팅될 때 켜질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서버를 만지는 일은 없어요. 예, 일단 서비스로 등록이 돼버리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MySQL을 이제 사용하시려면 뭘 가지고 사용하시냐면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쓰는데 MySQL 클라이언트를 쓰는데 시작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거 보시면 MySQL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MySQL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거 이제 들어가 보시면 도스 창이 딱 뜹니다.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으면 실제 접속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My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도스 창에서 이거 My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스 경로만 MySQL 빈 폴더에 패스를 잡아 놓으면 MySQL 띄우고 빼기 U 띄우고 루트 띄우고 빼기 P 엔터 땅 치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러 나오죠. 그러면 패스워드는 우리가 설치할 때 1234로 설치했기 때문에 1234라고 딱 치면 웰컴 메시지가 뜹니다. 예. MySQL 서버에 잘 접속했다 하면서 네, 버전하고 탁 떠요. 예. 그래서 MySQL 프롬프트가 깜빡깜빡 하는데 까만 바탕에 흰 글자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QL 모르면요, SQL 명령어를 모르면 실행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SQL 명령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실제 JSP 프로그램 하실 때 그 SQL 명령을 사용해서 SQL 그 서버에 접속해서 MySQL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수창에서 뜨는 그런 그 콘솔 그 SQL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그 클라이언트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사실.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MySQL 워크벤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진 않고요. 조금만 써보시면 대부분 다 할 줄 알아서요. 예. 그리고 MySQL 워크벤치처럼 그 My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상용으로 보통 오라클하고 이렇게 쓸 때 토드라고 많이 써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비싸요. 예. 실제 가보시면 토드 많이 쓸 거예요. 예,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예, 되게 많이 쓰는데 뭐 그런 거처럼 그 종류가 꽤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하고 실제 이 무료로 쓰는 거하고 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또 기능상으로. 그런데 무료로 쓰는 거 이거 한번 써보시면 예, 워크벤치 해가지고 익숙해지시면요 이런 종류의 툴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내가 이걸 가지고 책을 예, 워크벤치 책을 사서 막 공부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클라이언트 GUI 프로그램 한 번만 써보시면 예, 다른 것들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MySQL 워크벤치 6.3C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윈도우의 시작 메뉴에 보시면 이게 뜰 거예요. 그래서 워크벤치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SQL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워크벤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예. 그래서 워크벤치 쓰실 때 워크벤치 메뉴에 보시면 에디터라고 있어요. 에디터에 그 프리퍼런스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SQL 에디터 이렇게 선택하고 항목에 보면 세이프로 시작한 세이프 업데이트 하는 게 있는데 중간중간 이게 얘 때문에 중간중간 좀 느려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없애고 끄고 예, 요것만 세팅을 해주시면 예, 조금 느려지고 중간에 문제 생기고 하는 거 없애줄 수가 있으니까 예, 요 기능을 끄고 쓰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케이 하고 닫으시고 그 다음부터 워크벤치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스 창을 띄워가서 도스 모드에서 SQL 이런 그 MySQL 클라이언트나 뭐 이런 거 이제 쓸 일이 있을 경우에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려 그러면 이 패스 지금 이제 명령 프롬프트 도스 창이죠. 관리자 모드에서 이거 환경 이제 패스 환경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관리자 모드 프롬프트 띄웠을 때는 예, setx 띄우고 패스 띄우고 다운표 안에다가 예, 다운표 안에다가 지금 퍼센트 패스 퍼센트 돼 있죠, 그죠? 여기는 기존의 패스 환경 변수의 거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고요. 세미콜론 다음에 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MySQL 밑에 사이트 서버 빈 끝나죠. 요게 빈 안에 MySQL 관련된 실행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잡아줘야지만 도스 창, 도스 모드에서 이것저것 명령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뭐 도스 모드 쓰지 않겠다 하면 뭐 굳이 넣어줄 필요, 이거 작성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도스 모드하고 관련된 걸 뭐 기능을 쓴다 그러면 이거 환경변수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패스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SQL 연습하실 때 오늘 employee라는 거, 예, employee.sql, 예, 그 해서 데이터베이스 그 예제 한번 설치해 보시면 안에 레코드 하나도 없었죠. 레코드 있는 거를 이제 쓰셔야 돼요. 예,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 자료실에 다운받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예, 그거 쓰시면 되고 따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베이스 MySQL 가져오는 방법은 우리가 워크벤치에서 아까 해봤잖아요. 워크벤치에서 예, 이 employee DB의 테이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테이블 안에 레코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예, 아까 했던 그 방법 쓰시면 돼요. 그런데 도스 창, 자 도스 모드죠. MySQL 클라이언트 사용해서 이거를 예, 이게 데이터베이스 백업된 파일입니다. employee.sql 예, 요거를 불러오겠다 하면 복원시키겠다 하면 일단은 MySQL 도스 모드에서 시하는 이렇게 MySQL 띄우고 빼기 U 띄우고 빼기 루트 띄우고 빼기 P 한 다음에 엔터 치면 패스워드 물어봅니다. 1, 2, 3, 4 넣고요. MySQL 접속해요. 그래서 CUI 예, 클라이언트죠. MySQL 클라이언트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그 CUI 클라이언트에서 소스 명령 사용해서요. 자,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 경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그 패스 경로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세팅 안 됐으면 예, 못 찾습니다, 이 파일은. 그래서 employee.sql 되어 있죠, 그죠? 요 소스라는 명령으로 employee.sql을 파일을 읽어서 실행을 해줍니다. 안에 SQL을 실행해줘요. 그러니까 복원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백업 파일인데 백업 MySQL에서 백업 파일은요 SQL로 되어 있습니다. SQL로 SQL 명령으로 백업을 시켜주고 복원은 요 파일 안에 있는 SQL 명령어를 다 실행해버리면 복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으로 이제 샘플 DB는 이제 가져올 수 있고요. show databases 명령 사용해서 show라는 게 예, 뭐 보여달라는 그런 이제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여달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이거 복수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하시고 세미콜론 하시고 엔터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목록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도스 창에서 실행되는 MySQL 클라이언트 도스는 도스에서 실행되는 MySQL 클라이언트는 실행 종료할 때 exit 명령으로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 폴더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My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MySQL 버전 5.7 버전 있고 요 빈 폴더가 있습니다. 그죠? 요 폴더 설명인데 빈 스크립트 뭐 이렇게 있는데 MySQL 서버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여기 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include라는 폴더에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필요한 헤더 파일들 들어가 있고 lib는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lib에는 MySQL 관련 라이브러리 파일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share 돼 있죠. share. 여기는 기타 지원 파일, 각 언어별 오류 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라는 게 있는데, 자, 파일 탐색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파일을 숨긴 파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이죠? 그래서 보기에서 숨긴 파일 항목을 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하시면 요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폴더가 노출됩니다. 자, 우리 쓰레기 정보 같은 거 지울 때, 자, 숨긴 파일 됐으면 못 지우잖아요. 그래서 탐색기에 보기에 그 숨긴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레기 파일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MySQL 안에 MySQL 서버 5.9 버전 이름이죠. 안에 데이터 폴더 안에 여기에 각종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들과 로그 파일들이 여기 다 저장이 됩니다. 예, 여기에 위치가 자 데이터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자, MySQL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쓰시면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제거 제어판 들어가시면 제거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자, 설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요. 제거 선택하시면 제거가 됩니다. 예. 자. 나머지는 그냥 뭐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일단 우리가 그 서버 접속할 때 이 아이디 루트 쓰고 있죠. 패스워드 1234 예, 돼 있는데 자 연습하실 때는 루트를 쓰지 마시고 다음에 계정 만들고 하는 거는 뒤에 나와 있어요. 사용자 계정 그때 그걸로 연습하시고 루트 찾을 수는 있지만 되게 번거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요. 예, 그래서 파일 건드려 가지고 뭐 세팅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루트는 우리가 상용으로 지금 쓰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죠. 연습하는 용이니까 그냥 1, 2, 3, 4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MySQL MySQL을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MySQL 할 때 다룰 수 있냐면 이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가상의 테이블 뷰 프로그램처럼 함수처럼 만들어 놨다가 호출해서 쓰는 거 스토어드 프로시저 자 트리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클릭이라는 이벤트 발생하면 뭔가 탁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벤트 받아서 트리거라는 게 방아쇠잖아요. 그죠?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고 요거 정도만 하시면 DB 쓰시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개발할 때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보통 시스템 개발할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분석 단계에서 뭐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이제 설계하고 그죠? 기획하고 계획하고 막 설계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 단계에서 지금 DB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가장 첫 번째 단계고 분석인 자 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그죠? what이라는 게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요구사항 분석 우리가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뷰와 업무 조사 사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하실 때 사용자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는 없지만 실제 이제 업무에 가시면 고객하고 만나가지고 실제 어떻게 만들어줄지 조사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프로젝트의 첫 단추 끼우는 중요한 단계가 분석이고 분석의 결과로 많은 문서들 그러니까 수집도 해야 되고요. 많은 문서들이 산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설계 프로그램 이제 만들기 전에 구현하기 전에 설계도부터 만들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자 시스템 설계 또는 프로그램 설계라고 하고요.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분석 설계 과정이 전체 공정이 60%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획하는 거 빨리 시킨 거예요. 전체 공정의 60%를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시간 안 잡아먹고 할 수는 있지. 대충 만들면, 그죠? 대충 만들면
분석 설계 뭐 이런 거 없이 기획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만 만들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시간 필요 없죠. 근데 결과물이 예,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분석 설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DB 만들고 테이블 만드는데 이것도 자,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설계해서 만들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도 설계해서 만듭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자, 이 테이블을 만들 때 그 컬럼이라고 그러는데, 컬럼을 어떤 컬럼을 만들고 이름을 뭘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어떤 걸 쓸지 미리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만들지 내가 미리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구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모델링 용어가 나오죠. 자,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어떤 업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기획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메뉴, 자, 메뉴 그 주메뉴, 부메뉴, 사이트 맵이 나옵니다, 그죠? 사이트 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 맵에 해당하는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화면 설계하실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떤 화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오려 그러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보시고 요구사항이라든지 이제 분석 설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 현실 세계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MySQL 옮겨 놓는 걸 결정한다. 이제 이거 이제 모델링 이제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장할 정보는 테이블이나 형식에 맞춰서 저장이 되는데, 이 표 형식으로 저장된다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원통, 테이블은 사각형, 그죠? 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 제품 테이블인데 만들면 돼. 근데 어디에서 시간을 잡아먹느냐면, 자, 회원 테이블은 회원 아이디와 회원 이름과 회원 주소로 이루어져 있고, 회원 아이디는 데이터 타입이 뭐고, 회원 이름은 데이터 타입이 뭐고, 주소는 무슨 타입을 쓰고, 또 제품 테이블이라는 거 쓰는데 제품 이름, 제품 가격, 제품 일자, 제조 회사, 뭐 남은 수량, 이런 어떤 항목을 쓰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는 거. 이런 게 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이름, 가격, 제조 회사 각각의, 자, 글자로 저장할 것인지 숫자로 저장할 것인지 날짜로 저장할 것인지 이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시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예, 이 항목은 문자열로 저장했다가 문자열로 꺼내면 된다. 이 항목은 숫자로 저장했다가 숫자로 꺼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예,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예,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했죠.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는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자, 정보는 있으나 아직 최고화되지 못한 상태, 자,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디에 담느냐면 테이블에다가 담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테이블인데, 뭐 회원 테이블, 제품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 자, 표 형태로 우리가 자,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자, 테이블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DB를 표시하고요. 자, 여기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테이블을 만들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요 테이블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모여 있는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담을 때 그냥 막 담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라는 이 틀 안에 데이터를 담아 놔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DB 안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각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 DB를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DB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원통 모양 이렇게 만들어죠, 그죠? 자, DBMS. 자,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했죠. DB를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용어 이제 나오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할 때 이런 용어 모르면 곤란하겠죠. 예, 컬럼, 필드, 열 똑같은 말입니다. 예, 우리가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가 이렇게 있으면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있으면 요거를 열이라고 그러죠. 컬럼이라고 그럽니다. 필드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열의 제일 위에는 열 이름, 제목이죠. 제목, 열 제목, 열 이름을 씁니다. 예. 자, 열은 각 테이블을, 자, 우리 이렇게 요걸 열이라고 그러죠. 열이로 이제 구분하고요. 회원 테이블의 경우에는 뭐 요거 아이디, 뭐 그다음에 회원 이름, 뭐 주소 이런 식으로, 예, 요 열 이름을 제목을 이렇게, 예, 사용을 합니다. 각 열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 이제 열 이름이다, 클런 이름이다, 필드 이름이다. 열 이름은 각 테이블 내에서 중복되지 않고 고유해야 된다. 서로 요 열과 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 이 이름은 다르게 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 이름, 뭐 아이디 됐으면 아 요거는 아이디가 들어가 있구나. 이름 됐으면 아 여기는 회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구나. 주소 됐으면 열 이름이 주소 됐으면 여기는 주소들이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데이터 형식 부분인데, 자, 열의 데이터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열, 만약에 나이, 그럼 점수, 뭐 이런 거, 이런 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나이, 점수 있으면, 자, 점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저장해야 되죠, 숫자, 그죠? 예, 주소는, 예, 문자열로 저장하겠죠, 문자열로, 그죠? 예, 요런 이제 각각의 열도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변수도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열의 데이터 타입이 이제 자, 지정이 되고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이 열 이름과 함께 이 타입을 지정을 해 주게 됐습니다.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자, 기본 키라는 요 용어가 있는데, 자, 행과 행을 행과 행을 레코드를 이제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기본 키입니다. 뭐 사람이 레코드라고 생각하시면요, 사람이 레코드라고 생각하시면 테이블 안에 있는 이런 행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예, 이게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렇게 사람이 있다, 각 층마다 있다, 행으로 들어가 있다 하면 이걸 이제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입니다. 실제 사람은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주민번호로 구분할 수 있죠. 주민번호는, 예,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주민번호 같은 이런 항목들을 기본 키, 예, 열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 키, 자,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 주키, 프라이머리 키. 자, 그래서 이 기본 키 열은 각 행을 구분하는 유일한 열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고요. 중복되어, 이 내용은, 자, 주민번호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죠? 회원 가입할 때 회원 아이디, 중복된 아이디 못 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자, 주민번호 없는 사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아이디 없는 사람 있으면 안 되죠. 가입은 됐으나 아이디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 얘기고, 키로 되려면, 프라이머리 키로 되려면 널이 되었어도 안 되고 중복되었어도 안 됩니다. 예. 다음에 각 테이블에는 기본 키가, 자, 하나만 지정된다. 자, 요 기본 키와 쌍을 이루는 게 외래 키라는 겁니다.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라고 하고요. 요 포린 키 개념은 두 개의 테이블을 관계를 맺어줄 때, 연결시켜줄 때, 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어요. 예. 얘를 연결을 시켜 줄 때, 자, 이 외래 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 테이블과 테이블이 있으면, 예, 두 개의 테이블을, 예, 연결을 할 때, 자, 앞에 있는 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예, 두 번째 테이블은 요 참조하는 값을 가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린 키라고 합니다. 포린 키. 이렇게 떨어져 있는 테이블 내용을요, 하나로 연결할 때, 예, 포린 키를 쓰는데, 이것도 우리 테이블 만들 때 실제 그 명령어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DB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면 SQL 문장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Structured Query Language. 우리 한국어로 하면 구조화된 질의 언어입니다. 그죠? 자, 사람하고 DBMS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예, 뭔가, 예, 우리가 사람이 DBMS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 그러면, 자, 명령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SQL이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 관리해서,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설치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안에 내용을 입력하고, 레코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된 거를 셀렉트 문상에서, 예, 조회하고, 그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이런 거를 해보셔야 돼요. 예, CRUD. 자,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create 하고요. 읽어오고, read 하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수정하고, 딜리트, 삭제하고. 요거를 기본적으로 SQL을 사용해서 우리가 워크벤치 쓰면 GUI 환경에서 다 됩니다. SQL 몰라도. 근데 실제 JSP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드실 때 GUI 환경으로 안 돼요. 예.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요 SQL 명령어를 익히셔야 된대요. CRUD에 대한 SQL 명령을 익히셔야 JSP 프로그램으로 DB에 명령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기본 되시면 이제 JSP에 우리 JSP 이제 기본 다 할 줄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JDBC 사용해 가지고 요 MySQL하고 JSP하고 JSP를 엮어 가지고요. 예. 주고받고 값을 자, JSP에서 야, 요 테이블에 있는 값 다오 하면 쫙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JSP 사용해서 예. HTML로 화면에 쭉 뿌리시면 돼요. 반복문사에서 쫙 목록 쫙 출력해 주시면 돼요. 예,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홈페이지 만들었죠. 유선 검사하는 거. 홈페이지에서 서밋 했는 내용을 받았잖아요. 그죠? 받은 거를 자, 데이터베이스야. MySQL이니까 MySQL 너 내가 이거 지금 받아놓은 이 자료 요 테이블에 회원 테이블에 넣어다오. 이렇게 SQL로 작성해서 쫙 명령을 주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MySQL이 테이블에다가 탁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뭐 DBMS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테이블 외에 뭐 데이터베이스 개체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 백업 관리 뭐 이런 거 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구축된 데이터 활용하고 웹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쇼핑몰 자, DB를 자, 생성을 해보자 했는데 자, 우리가 도스 자, 우리 모드로 제공되는 MySQL 클라이언트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 GUI 환경을 제공하는 워크벤치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둘 중에 이제 쉬운 거 예,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 그 워크벤치에서는 이제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 그 탭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 use 명령 사용해서요. 예, DB 이름, DB명 이렇게 하는 건데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SQL 문장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요 그 창에서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키마 생성, 예, 데이터베이스 생성인데 이제 워크벤치에서는 예, 좀 쉽게 그 데이터베이스 목록 이렇게 그 아이콘 이렇게 문통 모양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빈 창에다가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create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이 스키마를 데이터베이스로 읽으시면 돼요. 자, 스키마라고 쓰고 데이터베이스라고 읽는다. 스키마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게 create 데이터베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예, 명령 쓰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가 SQL로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는 이 create 데이터베이스 명령 씁니다. 그래서 단축 아이콘 단축 메뉴에서는 create 스키마라고 뜨는데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워크벤치에서는. 그래서 create 스키마 이제 여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샵 DB라고 돼 있는데 샵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에 워크벤치에서 뭐 이렇게 그 샵 DB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원통이죠. 원통 이렇게 비어있는 원통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면 여기 안에 실제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습니까? 테이블을 만들어서 집어넣죠. 테이블 표 형태로 되어 있는 테이블을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테이블도 만들어 주실 때 create 테이블이라는 걸 사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SQL 문장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회원 테이블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멤버라는 테이블이 만들었다 하면 이것도 자 워크벤치에서는 그 SQL 명령 없이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샵DB의 테이블스 안에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select rows 이게 선택한 다음에 그 창이 뜨면 창에다가 바로 입력창이 떠요. 테이블에 넣을 수 있는 값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넣으시면 돼요. SQL을 사용하지 않고 워크벤치에서 GUI 환경에서 바로 넣을 수 있는데 실제 여기 집어 넣을 때는 우리 insert into라는 SQL 문장을 쓰거든요. 그거 이제 쓰는 방법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GUI 환경에서도 써보고 SQL 문장도 익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제품 테이블, 프로덕트라는 이제 제품 테이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도 해보셔야 되고 여기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삭제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해보셔야 되죠. 이제 그 테이블 안에 자 이렇게 이제 레코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레코드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보통 이제 select 명령을 사용하는데 이거 SQL 문장입니다. SQL 명령이고요.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비누라 쓰고요. 자 SQL을 우리가 하나씩 익힐 건데 SQL을 이제 실행하는 우리가 그 워크벤치에서 실행하죠. 그래서 번개 이렇게 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죠? execute the select 해서 이게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SQL 문장을 이렇게 작성하고 번개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단축키는 뭐 Ctrl Shift Enter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 워크벤치 워커리에 execute 여기에서 이제 메뉴로 실행할 수도 있고 아이콘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QL 문장 여기 실행할 우리 뭐 use 뭐 show 데이터베이스 아까 사용 show tables 사용해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SQL 문장 이제 실행할 때 SQL을 적어 주는데 편집창에다가 대소문자 구분 없습니다. SQL은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그래서 읽기 자 편하게 예약어는 대문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뿐인데 이건 이제 대소문자 구분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 보통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 테이블에서 읽을 때 select from where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select는 이제 화면에 출력할 열 가져올 열 그 다음에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where는 조건을 줍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오겠다. 뭐 남자만 가져오겠다. 여자만 가져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도 있고 특정한 열을 가져올 수도 있고 특정 데이터 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select from where절 요거 기존에 있는 거 연습 좀 해야 되고요. 자 새로운 테이블 생성 우리가 그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같은 거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들고 뭐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자, create 테이블 명령으로 이제 생성하는데 테이블 삭제할 때는 이제 drop 테이블 씁니다. 그 외에 뭐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씁니다. 인덱스를 만들어 주면 검색 속도가 빨라져요. 데이터 성능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이 되는데 쿼리 응답 시간 단축 시간 이게 뭐냐면 검색 속도를 올리겠다는 거죠. 빠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인덱스 쓰면 성능 분석하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 execution plan 이렇게 보시면 속도가 나와요. 인덱스를 썼을 때와 인덱스를 쓰지 않았을 때 속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보면 뭐 이제 여기 이제 속도가 이렇게 초로 이렇게 나오는데 초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뷰는 뷰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가상의 테이블. 가상의 테이블이 뷰입니다. 자, 테이블은 실제 쓰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고 삭제되고 하는 곳이고요. 이거를 가상으로 이렇게 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권한 때문에 그래요. 권한.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 모든 테이블의 항목을 읽어버리면 중요한 정보까지 다 읽어가 버리기 때문에 요 권한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은 자, 요 아이디와 주소만 보게 하겠다 하면 요 테이블을 그대로 제공하면 안 되고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가상의 테이블을 만듭니다. 가상의 테이블. 그리고 노출해도 되는 필드 열만 뽑아서 뷰라는 걸로 만들어요. 뷰 테이블을 만들어요.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요. 아이디와 주소만 딱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요 아르바이트생한테 제공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원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노출시키면 안 되고 딱 아르바이트생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만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이걸 따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가상 테이블 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를 만들고 이렇게 보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거 우리 메소드 아시죠? 메소드 함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함수 만들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지금 이런 분들 이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트리거는 자, 어떤 동작이 일어났을 때 테이블에 어떤 동작이 일어났을 때 이벤트를 받아서 다른 테이블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든지 삭제하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보통 씁니다. 그래서 자, 테이블에 부착되어서 자, 트리거 방아쇠죠. 이벤트가 딱 일어나면요. 그 이벤트에 따라서 이 방아쇠가 딱 발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테이블에 부착되어서 테이블에 인서트나 업데이트 또는 딜리트 작업이 발생되면 시행되는 코드. 자, 인서트 될 때 뭐 해라, 업데이트 될 때 뭐 해라, 딜리트 될 때 뭐 해라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에 딱 작성해 놓고요. 자, 인서트 될 때 자, 뭐 해라 딱 해놨죠. 인서트 되는 걸 감지해서 트리거가 딱 발사가 되면 요 부분을 예약해 놓은 부분이 쫙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트리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원 탈퇴할 때, 탈퇴 회원 관리할 때, 자,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탈퇴됐으니까 빼내야 되죠. 회원 테이블에서 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삭제하지 않고 탈퇴 회원이라는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원이 새로 탈퇴를 했지만 다시 재가입하고 싶다 할 때는 탈퇴 회원 목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ySQL로 자, DB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쓰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면 업무를 제대로 못 하겠죠. 그죠?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복사본을. 그렇다가 이게 깨지면은 복원을 하겠죠. 복구를 하겠죠. 요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ySQL에서는. 그래서 이 DB만 관리하는 사람을 DBA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DB만 관리하는 거. 참 쉽다. 그죠? 우리는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DB도 알아야 되고 뭐 클라이언트 쪽에 웹도 알아야 되고 그죠?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서버도 알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는데 DB 관리자는 DB만 하면 돼요. DB만 잘하면 돼. 참 쉽다. 그죠? 하고 싶다. 그죠? 관리자.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하시다가 DB 관리자 뽑는데 하면 평소에 그러니까 MySQL도 써보시고 오라클도 써보시고 MS SQL도 써보시고 설계도 해보시고 그죠? 기초에서 중급 고급 그런 기술도 익히셔가지고 나중에 DB 관리자 필요하면 싹 그쪽으로 딱 이동하시면요. 이쪽에 연모도 셉니다. 이쪽에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여기 이제 그 백업하고 복구하고 하는 거 그런 내용 이제 있고요. 백업하고 복구하는 것도 자, 워크벤치에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매니지먼트 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익스퍼트 있어요. 요 메뉴가 백업하는 거예요. 데이터 익스퍼트 하면
특정한 DB 안에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고 다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뭐.sql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SQL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업 파일 만들 수가 있고요. 요 메뉴 씁니다. 데이터 익스퍼트. 워크벤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복원할 때는 요 임포트를 씁니다. 임포트. 요것도 이제 워크벤치 안에 다 있습니다. 복원할 때는 임포트 메뉴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샵db.sql 되어 있죠. 백업하면 이 파일로 이런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확장자가 SQL인 거. 요거 선택하고 import from self contained file 이렇게 하고요. 밑에 보시면 start import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디폴트 타겟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거 선택해주고 스타트 임포트 하면 이 파일이 있는 게 DB로 다 들어옵니다. 뭐 SQL 이제 활용하는 건데 맞는데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 2015 이게 해가지고요. 그 MySQL 서버 연동해서 데이터 읽어오고 뭐 하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무료 버전 커뮤니티 버전이죠. 버전이 2015 버전이네요. 그죠? 다운받아 가지고 실행한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웹 디벨로퍼 툴 요거 체크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웹 디벨로퍼 툴 그래서 설치하고 윈도우에서 이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개발 도구들은 다 ODBC 사용해서 DB하고 연결하거든요. ODBC 사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ODBC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MySQL 사이트에 보시면 이 드라이브 다운로드 받는 게 있어요. 커넥터 쪽에 ODBC를 다운받아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바 JSP 하시는 분들은 ODBC가 아니고요. JDBC입니다. JDBC 연결하는 부분이 JDBC입니다. JDBC로 연결하는 겁니다. 드라이브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ODBC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계열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ODBC 보통 쓰고요. 우리가 자바 할 때는 JDBC를 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ASP에서 업그레이드된 ASP.NET 웹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이렇게 이 ASP는요 비주얼 베이직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ASP는 코드가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연동해서 DB에 들어있는 MySQL DB에 들어있는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